안녕하세요. 전에 약속 한번 드렸던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 전에 저한테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연락이 온 한 학생인, 아니 지금 직장인인데, 이분이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지도 교수님이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제 책을 이제 교재로 추천을 해서 엄청 열심히 제 책을 보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자기 진로에 영향을 받았다. 근데 이제 우연히 다시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는 소액 투자를 2월부터 창발해서 받는다 그래서 입금해도 되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왔어요. 자기도 INFP 유형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 책이 참 스테디셀러로 잘 팔리고 있긴 한데, 이렇게 일반 대학원 산업심리학과에서 교재로 채택을 했었다는 그 소식을 처음 들어서 기뻐서 제가 올립니다. 자, 어쩌면 이 홍채가 이제 누구의 홍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홍채와 건강 수업을, 아니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수업은 제가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집사람이 들었네요. 이 홍채가 이제 그 세 군데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이제 약간 건강에 문제가 있는 홍채인데, 이 책도 역시 건강하지 못한 책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에서도 데이터교라는 이상한 말을 끄집어내면서 계속해서 그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디지털 독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어둡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간첩 조작 사건이 있듯이, 예전에 마녀 사냥하던 시절에는 뭐 끓는 물에 집어넣어서 데이면은 너는 죄가 있는 거고, 뭐 불 위를 걸어가게 한 다음에 너가 전혀 뜨겁지 않게 피부가 손상되지 않는다면 무죄다, 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비하면은 이 과학기술하고 데이터하고 CCTV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민주화를 앞당겼다, 스마트폰이. 그런 측면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호모데우스 때는 이 사람이 블록체인 얘기를 전혀 안 했는데, 블록체인 얘기를 하고선 이 블록체인이 우리 민주화에 더 도움이 되고, 또 부의 집중화를 더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점,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슨 애매하게 후속 충격이 있다, 이렇게만 지금 표현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 AI가 과연 인간의 영혼과 경쟁할 것인가 에서 이제 유발 하라리는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뭐 명상 같은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 부분 맞긴 맞는데, 이미 인간이 로봇과 사랑에 빠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긍정적인 측면 여기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AI가 그 최빈국에 사람에게도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건 사람이지 일자리가 아니다. 이 부분 아주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술 중에서 음악이 빅데이터 분석에 가장 취약하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건 또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악 쪽이 좀 더 인공지능이 작곡을 한 게 더 히트칠 확률이 더 높죠. 그러니까
미술 쪽은 인공지능 화가가 그러니까 뭐 수만 명 중에 한 명의 인공지능 화가에 불과하지만 이 대중가요가 히트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인공지능 작곡가가 음악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은 훨씬 높죠. 유발하리 글 쓰는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워낙에 자료 조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 상상력으로 이제 SF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히 SF 영화에서 또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시간이 아까운, 읽기에 시간이 아까운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메모를 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 최종 소비자는 인간이고 니즈라는 것은 욕망이나 감정에서 나온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국민배당이나 기본소득제에서 여전히 인간의 활동 범위를 넓혀서 일로 간주되는 인간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자는 아이디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유발 하라리의 사회학적인 상상력이 상당히 약하고, 특히 뇌과학이라든가 진화심리학, 행동경제학 이쪽으로는 터무니없이 통찰력이 없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게 이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기본소득하고 기본 서비스에서 그거는 당연히 기본 서비스가 먼저 제공이 되고 나중에 이제 기본소득으로 가는 게 이제 사회학적인 어쩔 수 없는 그 선택인데, 이 뭐 소술 자체가 어느 쪽이 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소술을 하고 있어요. 둘 다 동시에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고 기본 서비스가 먼저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술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그냥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네네. 호모데우스에서 얘기했던 실수를 또 하고 있는데, 호모데우스에서는 데이터교 해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신격화시켰는데 또 그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 종교적 권위하고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권위가 이제 인간의 자유의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정반대의 방향, 인간의 자유를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데, 편리함과 아무튼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자동차와 휴대폰을 교회에서 보는 그 십자가처럼 혹시 바라볼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교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알고리즘은 우리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우리를 더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주는 것이죠. 또 이제 그 AI가 발달하면 인간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뭐 잃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간은 훨씬 더 정교하면서도 더 인간적이고 또 아주 섬세한 감정에 있어서의 그 선택 능력이 더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그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존경하십니까? 네, 그런 건 아니죠. 트롤리 딜레마를 또 들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은 이제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만 할 때에 상용화되질 않죠. 그 자율주행차가 더 안전해질 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의식에 대한 논의인데요. 이게 이제 과연 AI가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물론 가질 수 있죠. 인간과 다른 방식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식의 탄생에 대해서 유발하는 기본적인 그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식의 기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자면 그 중국어방 실험이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가 이 사람 소술애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러분 이 유발하라의 책을 읽어보면은 뭔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막 말을
막 던지는 게 너무 많고, 뭐 인간은 가축화한 다른 동물과 비슷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막 책에 나오고요. 인공지능, 뭐 의식을 증진하는데 돈과 시간을 투자해, 그게 아니라 우리는 놀이지능, 호모루덴스, 영성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평등, 그러니까 데이터가 독재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독재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데이터라는 건. 왜냐면 데이터 자체는 공개를 해야만 데이터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진 자가 미래를 차지한다 이런 말이 되게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날 때는 이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맞는데, 구글이 지혜를 더 신뢰하게 된다면 촬영 광고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광고하고 개미들의 주식 투자 시장이 사라지게 될 확률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유발할의 평가를 이렇게 써요. 중언부언하면서 책 두께 만들기의 달인. 정말 너무 정말 수다쟁이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풀어가지고 책 두께는 어마어마하게 두껍게 만들어놔요. 자, 지적 설계로 비유기적 생명체를 만드는, 즉 AI 로봇을 또 바이오까지 들어간다면 새로운 인종을 우리가 만드는데,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 자체가 그러면 사라질 것이냐? 아무리 가능성이라 하지만 좀 이런 아까 좀 정말 거침없는 말들이 참 너무 많아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유발하라리하고 이지성의 내 공통점을 드디어 찾아냈거든요. 뭐냐면요, 명상 수련을 굉장히 하고서 강아지 동영상을 보고 이메일하고 트윗하고 하면서 그 수행을 통해서 집중력과 명정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를 잘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는 마치 그 궁예의 관심법이 생각이 나면서 이게 리포터 정신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조사해서 독자들에게 정말 그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을 내가 꼭 리포트를 하겠다 이런 정신이 없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그 나르시시스트고 자기 느낌, 자기 뇌피셜을 너무 믿어버리는, 그러면서도 주변 공부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신변잡기적이고 사변적인데, 이지성은 신변잡기적이고 사변적이진 않는데, 그 확증 편향, 즉 자기가 요약한 것에 대한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너무 그 믿음이 강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이 챕터가 한국 독자를 위한 7문7답인가 그런데 90%가 동문서답입니다. 90%가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지면을 채우는 거예요. 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건 아무튼 근데 이 기자가 참 제대로 봤어요. 무슨 뭘 봤냐? 이 질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지만 당신의 이 책도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들보다 더 진실하다거나 믿을 만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정당화할 수가 없는 방식이죠. 왜? 이 사람은 리포트를 안 했다니까요. 리포트를 안 하고 굉장히 그 믿음이 강한 저자예요.